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정말 사방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리오프닝의 수에 관심을 그동안 못 받았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였거든요. 언제 여행해서 언제 카지노가 이런 이야기를 항상 봤던 골칫덩어리였는데 이제는 정말 때가 온 건지 많은 분들이 또 카지노주를 눈여겨보고 계시더라고요. 직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좀 시행됐습니다. 맞아요. 아직도 우리는 뭐 마스크를 필히 쓰고 다녀야 되긴 하지만 그렇죠. 좀 약간 시간도 여유로워지고 네. 정말 정부도 문을 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조금은 그런 기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반기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보게 되면은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3월 13일까지 일단 잠정적인 정책이 또 발표가 되었죠. 이게 확진자 수 대비해서 비교적으로 경증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의무화가 됐었는데 이게 잠정 해제가 일단은 좀 된 부분이겠고요. 이게 역학조사 방식의 변경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역 패스 시설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패스가 의무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흥시설이라던가 식당, 카페, 그리고 노래 연습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같은 11개 업종은 여전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백화점을 방문할 때는 이거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백화점 내에 있는 식당이라던가 카페를 갈 때에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 11개 업종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체크를 뭐 식당에서 카페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는 미접종자는 1인으로 단독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의 전후의 식사도 결국에는 사적 모임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전후로 6인 이상, 6인 초과해서 들어갈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조금씩 빗장을 풀고 있고 해외에서는 더 빠르게 빗장을 풀고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행이 정말 눈앞으로 다가온 것만 같고 그러면 카지노를 들리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실제로 사장님은 카지노 경험 있으신가요? 해봤는데 네. 전 별 재미를 솔직히 못 느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조금 이제 아주 뭐 나이가 많은 세대는 아니어서 그런지 네. 온라인으로 하는 게 가끔씩 이렇게 이제 피망이라던가 맞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미삼아서 하긴 하는데 네. 직접적으로 베팅을 해서 따질 못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별 재미를 솔직히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뭐 저 같은 고객은 네. 일단 VIP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카지노 쪽으로 도움이 되는 고객은 저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 저는 해외 나가서 한번 몇 번 이거 당겨봤는데 네. 은근 제 손이 금손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여기에 또 취하면은 네. 안 되니까. 절제미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네. 절제를 하고 나왔는데 네. 이 카지노가 보면은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네. 게 원래 다 그랬잖아요.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 다시 매출이 정상화되잖아요. 그렇죠. 카지노 산업도 당연스레 정상화될까요? 정상화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네. 이제 가상현실이라던가 XR, VR, AR 이런 쪽으로들 기기가 엄청나게 많이 출하가 되고 있어요. 이게 현장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그걸 착용해 보시고 하시면은 정말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마저도 여행이라던가 카지노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서는 온라인에 어떤 고사양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충분히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실적 개선이 가능할까? 그 PER을 계속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최근 중국과 관련해서는 네.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마카오 카지노법 개정안 초안이 시장의 예상보다 좀 우호적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마카오를 규제하면은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에서 카지노가 이제 그렇죠. 홍콩, 마카오가 딱 유력했는데 거기서 안 하면은 뭐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올 수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반사 수혜가 있을까요? 일단은 동남아보다는 접근성이 한국이 더 좋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분명히 근접성의 이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는 규제가
조금 강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또 업계에서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람은 카지노에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요. 네, 정말 이제 금손이시지만 VIP들 있잖아요. 정말로 큰 금액을 베팅하고 거기에 이제 정키시라고 그래요. 그 카지노랑 계약을 해가지고 대형 VIP 손님들을 유치를 해다가 카지노에다가 상주시키는 거예요. 온리 갬블링을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갬블을 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카지노의 금고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하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손들이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건데 이번에 마카오 카지노 규제 보면은 VIP 쪽을 굉장히 강하게 때렸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정킷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 VIP의 어떤 회복 속도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들 보면은 선시티라던가 탁춘 같은 조금 큰 규모의 이런 정킷 업체들에 대해서 CEO나 회장들을 구속하는 체포해버리는 이런 좀 현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VIP 고객단에는 분명히 타격을 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불확실성들 때문에 큰 손들이 빠져나갔을 때 과연 동남아 쪽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한국 쪽으로 빠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텐데 이거는 결국에는 또 항공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국가 간의 이동이 단기간에 정말로 리오프닝 된다고 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적으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라던가 뭐 화장품주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수급으로 투신 위주로 해서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3, 4년 후의 실적들을 반영한 PER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VIP 큰 손들을 우리가 더 많이 유치해내느냐, 일본이 더 많이 유치해내느냐, 어떤 회사가 많이 유치해냈냐에 따라서 실제 수혜가 그 계산이 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찾아보니 의외였던 게 국내 카지노주는 거의 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네. 오히려 그 2년 동안 그 코로나가 창궐하던 2년 동안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카지노 산업이 맞아요. 기록을 했다. 이건 네. 자국민이 쓴 거예요? 뭐예요? 아무래도 좀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수의 크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항공이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실적들을 기저효과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내수가 얼마만큼 담당을 하다가 결국에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졌을 때 외국인들의 어떤 유입으로 인한 그 실적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실적들 어떻게 내수로 커버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미국 카지노 산업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지금 2년간 뭐 21% 역대 최대 매출 경신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카지노 관련주가 조금 부진한 이런 이유들은 아무래도 일회성 비용들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안 좋은 시기에 이제 여행업도 마찬가지였지만 구조 조정을 단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좋지 않은 영업 환경에 인건비까지 내보낸다고 하면은 정말로 파산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때문에 파라다이스도 일회성 비용을 많이 반영을 했어요. 거기다가 희망퇴직 같은 구조조정 비용, 거기다 성과급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성과급이 어디로 나갔는지 저는 좀 이제 궁금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거기다 GKL도 매출액은 회복을 하고 있어요. 작년 4분기 매출 보면은 전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50%에 달하는 매출액 회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11월 달에 강남점을 보게 되면 홀드율이 마이너스 3.2%로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타격을 조금 줬다라고 보이고요. 남은 비용은 또 있어요. 23년도 내년에 강북 영업장을 힐튼에서 드래곤시티로 이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비용들도 일회성으로 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기저효과가 아무리 있어서 반영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깎아 먹었을 때 향후에 국가 간의 이동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가 가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과연 지금 올려놓은 시가총액을 뭘로 설명할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제가 처음으로 카지노를 갔을 네. 때가 싱가포르였나 네. 어디였는데 가보니까 안에
볼거리가 너무 많은 네네. 것처럼 막 휘황찬란하고 네. 계속 공짜로 콜라를 주더라고요.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더 있어 볼까? 그렇죠. 네. 이렇게 콜라 약간 한 잔에 더 있게 되는. 네, 네네. 사람을 더 있게 만드는 그런 맞아요. 카지노였던데 제가 국내에서는 이제 내국인은 안 되다 보니까 못 가봤어요. 하지만 파라다이스, 뭐 네. GKL, 강원랜드는 강원랜드. 우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롯데관광개발까지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은데 네. 각각 쪽 비교해 보자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관광개발이랑 파라다이스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에는 외국인 카지노는 국가 간의 이동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파라다이스가 작년 4분기 매출은 7%가량 증가를 했어요. 카지노 부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복합, 리조트 이런 매출이 요거 좋죠. 내국인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내수의 크기가 얼마만큼의 기간을 감당해 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제가 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고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내국인의 호텔 레저 수요는 전년 대비해서 57%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크기보다도 지금 현재는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카지노가 아니고 호텔 이런 부분들에서 매출이 증가가 되는 시기인데 이게 카지노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단순히 어떤 한두 해, 일회성으로 즐기는 내국인들이 아니고 정말로 꾸준하게 큰 돈을 들고 와서 베팅을 하고 홀드율이 높은 이런 외국인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카지노 보게 되면 1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4%가 오히려 줄어든 금액입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퇴직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 부분들, 구조 조정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또 일회성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1분기에는 한 130억 정도가 또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이 추가로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2분기 이후에 실적 회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미 뭐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차트상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은 따라 들어가시되 매매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수급이 끊어질 때는 과감하게 치고 나와야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지금 파라다이스 수급은 좋지만 이 역시도 카지노로 보고 들어가기에는 그동안 파라다이스가 잘 버텨줬던 게 내국인 소비로 그런 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맞아요. 카지노에 대한 지금의 매수 의견 네. 그리고 산다면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아까 결국 말씀드렸던 거와 기결이 됩니다. 내수의 크기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금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수의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쪽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강원랜드를 그래도 카지노 먼저. 내에서는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비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4분기에 보면은 영업 적자가 400억 가까이 났어요. 이게 일회성 비용이 이제 인센티브 쪽으로 또 나갔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던 거고요. 코로나 이전으로 보게 되면은 테이블 수가 오히려 강원랜드 증가했어요. 거기다가 영업시간의 증가 효과가 곱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매출 증대 효과가 생각보다도 단기적으로 기저효과에 의해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가 또 문제가 되겠죠. 거기다가 일단 국가가 이동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내국인 우선적으로 카지노가 가장 먼저 실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을 수국과는 또 별개로 최선호주로 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3년 내년이죠.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5천억이에요. 거기다가 순이익으로 가보게 되면 한 3,800억 이상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밸류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PER이 역사적인 밸류 하단 정도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바닥 자리를 23년도 실적 1년 포워드로 땡겨왔을 때 합당하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로 이제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대가 왔을 때에는 어떤 밸류가 또 형성이 될 것이냐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이 풀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 강원랜드, 중장기 이상 파라다이스로 최선호주를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차 공략이군요. 네, 맞아요. 일단 해외 문이 제대로 열리면서 이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강원랜드 먼저 선택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나갈 수 있겠다. 해외에서 카지노 열풍 불어올 수 있겠다 할 때는 이제 파라다이스라던가 이러한 롯데관광개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급적으로는 또 그렇게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사실 지금 당장은 파라다이스의 수급이 훨씬 좋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이 택한 건 파라다이스고요. 네. 하지만 차영과 선생님은 이렇게 시간차로 한번 투자를 본다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리오프닝의 시대, 카지노를 마음껏 가볼 수 있는, 물론 도박은 안 되지만요. 네. 가볼 수 있는 시대가 건전하게. 네. 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건전하게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